자, 삼각함수 활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도형이죠. 기하. 즉, 도형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배우겠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지문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배경을 봤습니까? 예. 그럼 배경을 봤으면 첫 번째, 배경에 있는 걸 먼저 보기 전에 이 그림하고 매치업을 하세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지? 라는 걸 보시고 배경에다가 수치오와 성질을 그림에 입력해 주세요. 그림에 입력하기.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도형이 주인공이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도형은 설정을 목표로 합니다. 도형은 단순한 배경 또는 설정의 역할을 합니다. 설정의 역할. 그러니까 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주인공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나의 놀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안에 놀이터 역할을 할 거고 안에 시소나 미끄럼틀 이런 것처럼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게 되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따라가잖아? 그러면 점점 겁이 납니다. 이게 내용이 광범위해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배경 정리가 끝나고 나면 중요 포인트는 바로 2번. 바로 구하는 값을 확인하세요. 구하는 값 확인 필수. 이게 되는 거야. 자, 이 구하는 값이 누구십니까? 바로 얘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야. 아, 이게 주인공이구나.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조건문이 왜 저런 설정을 깔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구하는 값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재밌는 것은 수학 1뿐만 아니고 현재 미적분을 공부하는 이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선택 미적분학 중에서 수열극한 닮은비 문제, 도형 문제, 또 하나가 삼각함수 극한의 도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구하는 값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문을, 3번은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합니다.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기. 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의 키워드는 뭐다? 바로 얘가 먼저 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조건문은 마지막에 따라가야 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읽어보긴 다 읽어보지만 배경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나면 바로 뭐부터 해라? 구하는 값을 먼저 체크하시고 구하는 값에 맞춰서 조건문을 정리해달라. 이러시면 문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절대 잊지 말 것. 그리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살짝 올릴게요. 내용은 뭐가 있느냐? 공식들 많죠. 근데 공식은 많은데 실제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원이 있다. 그러면 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원주각. 일단 부채꼴부터 출발하죠. 부채꼴부터 공부합시다. 그럼 부채꼴이 있으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세타, 그 다음에 R, 여기는 L이 돼요. 여기는 파이에 관련된 라디안 정리가 돼야 되고 첫 번째 L 이퀄 R 곱하기 세타, 그 다음에 S는 기본적으로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건 기본 옵션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원주각이 되는 거야. 원주각. 그래서 원주각의 성질의 키워드는 뭐냐? 원의 중심이 있고 원위의 두 점을 딱 잡아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세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도형을 그려도 항상 각도가 뭐한다? 똑같다. 바로 얼마?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부채꼴을 보여주잖아.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양쪽 끝점이 고정된다가 중요한 거야. 양쪽 끝점이 뭐한다? 고정.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보게 되면 현재 요거를 싹 지워서 이거를 싹 지워서 뭐만 보여준다? 바로 두 점만 공개해버립니다. 두 점만 공개.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문제 풀어. 이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것을 내가 그리게 돼도 항상 이 각도는 뭐한다? 똑같이 나온다. 이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이물 세타 나왔다고 하지만 그냥 각도의 편이니까 요것이 똑같다라는 점을 꼭 잊지 마세요. 요게 고정된다는 건 바로 부채꼴의 양 끝점을 고정시킨다는 얘기가 똑같구나. 그러니까 굳이 원의 중심과 연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타가 만들어지잖아. 또 하나 중요 포인트는 만약 이렇게 두 점을 고정했다면 요 끝점을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요것도 원주각이 되니까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똑같이 막곡지각이니까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닮은 비가 설명한다. 닮은 비 성립이다. 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도형과 요 도형은 닮은 비다. 여기까지 확장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여기서 세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건 원 안에 뭐가 있어요? 삼각형이 있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 안에 삼각형이 몇 개? 두 개가 있다. 원 안에 삼각형이 몇 개? 두 개가 있으면 이거 닮은 비가 성립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 안에 삼각형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을 알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사인 법칙. 그럼 여기가 A, B, C. 여기 길이를 small a, small b, small c라고 하죠. 그리고 원의 중심을 잡아서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인 법칙이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식이 있죠. 원래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을 통째로 싹 다 외울 거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요거 써먹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나머지 식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써서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라고 설명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인 법칙, 원이 있어? 원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지름 값을 제공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줄게. 그러면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관계 이렇게 됩니다.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관계.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관계. 맞은편 길이 관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구하는 값, 나머지 두 개는 조건물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개 중에서 누구다? 하나는 구하는 값, 나머지 하나가 뭐야? 현재 나머지 하나는 구하는 값, 나머지 두 개는 조건물. 두 개는 조건물, 하나는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원이 있다면 바로 이 사인 법칙 중에서 한 부분을 쓰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원이 없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원이 없습니다. 그냥 삼각형만 있어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사인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이 있는 거야. 그러면 사인 법칙에서는 뭘 써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 봤어. 이렇게. 현재 여기가 A, B, C. 그리고 여기가 small a, small b, small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 단지름 안 쓸 거란 얘기야. 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써먹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을 확인하는데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 이것은 바로 길이 값이 몇 개? 두 개. 그리고 각도도 몇 개? 바로 두 개를 질문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길이가 두 개, 각도가 두 개.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관계. 그러면 여기는 sin a분의 a구나. 또 하나는 한 각도와 그 다음에 맞은편 길이 관계. 그래서 여기는 sin b분의 b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상등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의 값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주고 하나를 질문할 거야. 그러면 길이 하나, 각도 2개. 그럼 나머지 길이 하나 구할 수 있고, 길이 2개, 각도 하나,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한 각도를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을 확인해서 길이 값이 몇 개고 각도가 몇 개인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은 뭡니까? 이게 되는 거야. 코사인 법칙은 지금 봤던 내용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되죠. 현재 A, B, C. 그 다음에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의 관계를 따져본다면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 이것은 바로 길이가 몇 개야? 하면은 길이가 3개. 그리고 각도가 하나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길이가 3개, 각도가 하나. 그래서 양변과 끼인각을 알면 나는 맞은편 길이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A제곱이란 바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쓰는 식을 쓰기 때문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길이값 총 몇 개? 3개, 각도 하나 이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정리해보면 길이 2개, 각도 2개면 사인 법칙, 길이 3개고 각도 하나면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만 보지 마시고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조건문은 무엇이고 구하는 값은 뭔지를 합산해서 판단한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서브적으로 마지막으로 CF 잡아준다면 바로 넓이를 구하는 과정. 첫 번째, 현재 수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나에게 각도를 줄 필요가 없겠죠? 이러면 우리는 S는 뭐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수직이 없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반드시 각도를 주게 돼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가 A, 여기는 B, 여기는 세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직이 없는 대신에 각도를 줄게 라고 한다면 이때는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잊지 말고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